아주 의미 있는 작품을 소개를 할 건데요. 뮤지컬 베르테르입니다. 새해에 뜨거운 사랑을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라는 의미에서 제가 베르테르를 선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여러분들 이거 공공연한 비밀인데요. 지금 같이 저희 멤버 중에 레베카님께서 이 작품의 덕후세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준비해서 막 여러분들에게 이야기를 나누면서 제 얘기보다도, 이 레베카님 얘기가 그 쏠쏠한 얘기들이 또 재밌는 게 엄청 많지 않을까 저도 기대가 됩니다. 저는, 여러분들한테 사랑의 마음을 불러일으키는 그런 방송이 될 수 있도록, 한번 노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디큐브 링크 아트 센터에서 공연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이번 시즌 공연 혹시 보셨나요? 역시 우리 레베카님은 보고 오셨고, 저는 이제 가장 최근에, 지난 주말에 본 공연이고요. 1월 17일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3월 16일까지여서 그렇게 길게 남진 않았어요. 이제 곧 끝날 것 같기는 하고요. 아마 이 작품 보셨던 분들도 계시고, 또, 그거 한번 봐야 되는데 하면서 아직은 보지 못하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번에 이 공연을 보고 나서, 너무 좋다. 이게 힘이 있는 작품이구나. 이게 이렇게 오래 가는 이유가 있구나라는 것을 느꼈던 그런 관람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이 공연을 본 날, 김민석 배우님이 이제 주인공인 베르테르로 출연을 하셨고, 그다음에 여배우님께서 여러분들 너무 좋아하시는 전미도 배우님이 출연을 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알베르트 역의 박재윤 배우님하고, 오르카 역할의 이영미 배우님, 카인즈의 김희단 배우님, 뭐 이렇게 출연을 하셨는데, 제가 이제 줄거리를 설명을 간단히 드리겠지만, 지금 말씀드렸던 분들이 주요 캐릭터 분들이시거든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이 전미도 배우님이 진짜 그냥 훅 넘어가서 너무 잘하시더라고요. 너무 잘하셔가지고 거기다가 이제 제가 일막이 딱 끝나고 쉬는 시간에 이제 밖에 이렇게 바람을 쐬러 이렇게 나가고 있는데 앞뒤에 서 있는 그 3355 이 관객분들께서 이게 이제 이런 얘기를 해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아니 얼굴이 어떻게 그렇게 작아? 막 이렇게 얼굴이 안 보여 너무 작아서 막 이런 얘기들을 하시는 거예요. 저는 그 생각을 못 했거든요. 제가 예전에 전미도 배우님 할 때 공연을 본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때보다도 정말 노래도 굉장히 많이 좋아지셨고, 연기도 깊이가 생겼고, 아무래도 또 이제 나이도 좀 들어가고 하면서 이번에 한 10년 만에 다시 하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좀 깊이 있는 그 모습이 저희 옛날 공연했던 걸 저도 영상을 찾아봤었어요, 한번. 옛날에 내가 봤었는데 라고 하면서 근데 확실히 이 깊이가 생기고 훨씬 좋아지셨더라고요. 그래서 공연이 굉장히 감동적이었다라고 선 말씀 설명드리고요. 이게 공연계에서 지금은 너무 유명하신 분이시죠. 고선웅 선생님이 이제 극본을 쓰셨는데, 원래 원작이 있습니다. 괴테의 소설이지요.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이라는 그런 소설을 가지고 뮤지컬을 만든 거예요. 이거를 이제 고전 중에서도 너무 유명한 작품이잖아요. 이렇게 괴테 그러면은 우리가 파우스트로 유명하신 분이신데 그분이 쓰셨던 서간체 소설이라고 하는데 서간체가 이렇게 편지 쓰는 형식으로 친구한테 내가 누구를 너무 사랑하는데 지금 사랑에 빠졌어. 이렇게 편지 쓰는 형식으로 해서 소설을 쓰셨다고 해요. 그걸 가지고 이제 우리 고선웅 작가 겸 연출님께서 이 작품을 쓰셨는데 되게 부담스러우셨을 것 같기는 해요. 너무 유명한 작품이다 보니까 사실 이런 거 가지고 뮤지컬 하기 되게 어렵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또 부담스러우셨다고는 하는데 어쨌든 그때 이제 극본을 쓰시고 그다음에 작곡을 정민선 선생님이 하셨는데 아마 우리 뮤지컬 마니아 분들도 정민선? 이렇게 뭐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어요. 근데 이분이 클래식 작곡을 하시는 분이시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음악이 굉장히 서정적이고 굉장히 클래시컬하고 차분하면서 정말 단아한 느낌이 드는 그런 음악 스타일을 가지고 있어요. 물론 이 작품이 지금 이번에 25주년 기념 공연인데 그동안에 정말 이 음악의 스타일처럼 꾸준하게 계속 조금씩 조금씩 조금씩
끈질기게 다듬어온 작품? 네. 그런 작품의 대명사죠. 그래서 할 때마다 조금씩 업그레이드가 돼서 지금 정민선 선생님의 노래를 음악을 가지고 또 구소영 음악 감독님이 또 합류를 하셨고 그다음에 이제 편곡도 또 하셨어요. 편곡의 이지원 님이라고 중간에 또 업그레이드를 하면서 편곡도 하셨었고 이번 버전에서는 뭐 정승호 무대 디자이너님하고 그다음에 한정임 선생님이 의상 하셨었는데 아우, 뭐, 이런 말 하면 좀 그렇지만, 제작비로 의상을 굉장히 잘 쓴 것 같다. 굉장히 그 시대적 배경이나 느낌을 잘 살려서 세련되게 아주 잘 만들어서 배우들의 몸에 옷이 아주 착착 붙더라고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스태프분들이 지금 처음 하시는 게 아니라 정말 그동안 25년 동안 하다가 잠깐 쉬었다가 또 다시 하시고 이러면서 쭉 같이 온 멤버들이고 이 작품을 정말 생명을 불어넣어서 지금까지 가지고 왔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여러분들 극단 갖가지라고 또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심상태 선생님이 계세요. 저 아주 어렸을 때 뵀었거든요. 진짜 막 정말 배우처럼 정말 잘생기시고 너무 진짜 좋으신 분이셨었어요. 술도 잘 드시고 얘기도 많이 해주시고 저도 추억이 좀 있는데 이분이 이제 이 작품을 처음 만들었거든요. 그때 당시에 고선홍 선생님이 완전 유명하지 않으신 분이셨을 때였어요. 그때가. 그리고 정민선 선생님도 클래식 작곡을 하시는 분이시니까 뮤지컬계에서 막 유명하거나 그런 분이 아니셨는데 이 두 분을 정말 딱 캐스팅을 해서 지금 오늘날의 명작을 남기셨는데 작년에 안타깝게도 하늘나라를 먼저 가셨어요. 그래서 이 작품이 지금 25주년에 더욱더 의미가 있는 그런 작품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예술 감독으로 이름을 올리신 상태더라고요. 심상태 선생님하고는 우리 레베카님도 추억이 있지 않으세요? 제가 심상태 저기 대표님하고 뭐 엄청 이렇게 친한 사이는 사실은 아니었습니다만, 음, 베르테를 제가 하도 좋아하니까, 네, 대표님 당연히 뵌 적 있었고, 그리고 이제 우리 그 작곡가님 정민선, 그때 이제 사실 초기에는 연대 교수로 많이 알려져 있었죠. 그래서, 네, 예, 그래서 그 작곡가님, 그리고 고선호 선생님, 이렇게 같이 자리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음, 우리 정민서 작곡가님이 얼마나 이 그 작품에 본인의 음악에 자부심이 있는지를 너무나 제가 그때 네, 아주 많은 얘기를 들었고, 그리고 대표님하고도 많은 얘기를 나눴던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돌아가셔가지고 정말 혼자 굉장히 많이 슬퍼했었습니다. 네, 아, 너무 좋으셨겠다. 네, 어, 저는 진짜 어렸을 때만 잠깐 뵙고, 그때 막 제가 너무 어려서 이렇게 깊은 얘기를 나누지 못하고 듣기만 했던 것 같아요. 나중에 생각하니까 그런 부분도, 아, 내가 왜 이렇게 용기가 없었지? 이런 생각도 좀 들었고, 그래도 추억이 좀 있어서 저도 마음이 많이 안 좋더라고요. 돌아가셨는데. 이게 또 작품의 특징 중에 하나가 이게 배사모라고 해가지고 한국 뮤지컬의 동호회가 이게 처음이라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작품에서 좋아하는 마니아들의 모임이 생긴 게 처음이라고 하는데, 혹시 레베카 님도 이때 합류하신 건가요? 저는 그때는 없었습니다. 아, 그 그때는 모임에 없으시고, 합류하진 않았어요. 아, 네. 그 네, 지켜보는 입장이셨고, 네, 네. 아, 그러셨구나. 이게, 그래서 이 마니아들이 얼마나 대단하냐 하면요. 이 공연이 중간에 좀 올렸을 때 약간 손해를 본 거예요. 이게 이제 공연이 좋은 작품인 거는 맞는데, 이게 흥행이 잘 돼서 이렇게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그런 작품도 있지만, 작품이 또 너무 좋은데, 그게 또 잘 안 맞는 그런 작품도 있거든요. 근데 이게 후자의 성격을 가진 작품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심상정 선생님도 이 작품을 살리려고 진짜 무진장 애를 쓰셨는데 그러다가 이제 이게 공연이 좀 못 올릴 정도의 위기가 오다 보니까 한 2003년도에 공연을 올릴 때는 이게 이제 제작비 문제로 너무 어렵다 보니까 이 배사모 분들이 세상에 한 3억 원을 모으셔가지고 공연에 맞아요. 보태라고 이 제작비를 주시던 일이 있던 거예요. 이게 참, 맞아요. 네. 그래서 또 작품이 다시 살아나고 공연을 하게 되고 이게 정말, 와, 정말 대단하다. 이 이야기를 가지고 뮤지컬을 만들어도 너무 감동이 있겠다 싶을 음, 정도로
그 관객분, 올해 관객 중에 이 배사모였던 분이 그 자신의 네. 아이를 데리고 25주년 공연에 오는 이런 일도 있습니다, 지금. 그러니까요. 그럴만 네, 하겠더라고요. 그러니까 25년이 네, 지나서. 그래서 저도 음, 그 홍보하는 회사랑 이렇게 제작자 측하고 이야기를 잠깐 나눌 때, 이 마니아 분들의 글을 정리를 해서, 이 작품이 의미가 여러 가지로 있어서, 뭐, 브랜드북이라는 걸 제작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예. 그래서 이제 작품이 지금까지 만들어 온 과정을 뭐 인터뷰도 싣고 이렇게 해서 이제 기록을 남긴 건데, 거기에 마니아 분들 이야기도 굉장히 많이 실어서 그분들이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작품을 사랑하면서 본인이 성장하고 그다음에 또 결혼하고 아이 낳고 그 아이와도 이 작품을 또 공유하고 이런 그런 아주 아름다운 그런 모습들을 그 이제 브랜드북을 통해서도 또 볼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번에 공연 갔을 때 저는 브랜드북을 못 찾겠더라고요. 제가 사고 24일부터 판매였어요. 근데 제가 뭘 못 음, 찾았는지 음. 브랜드북을 샀어야 되는데 그걸 못 봤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제가 다른 배우분들 공연 보러 갔을 때는 꼭 사봐야겠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굉장히 재미있을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브랜드북도 이게 이제 뮤지컬에서 처음 만들어지는 거라고 해서 네, 그 양식도 궁금하고 또 의미도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궁금하신 분들은 25년을 정리해 놓은 그 책이 이번에 나왔다고 하니까 아마 사서 보시면은 굉장히 또 집에 이렇게 딱 보관해 두면은 의미도 있을 것 같고 네, 좋을 것 같습니다. 작품이 사실 브랜드북 자체는 이렇게 널리 공유가 된 것은 아니지만 이미 보도자료의 25주년 공연이기 때문에 우리 2000년대부터 이 공연이 계속 그 연대별로 정리가 다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2000년에서 2001년 때 이제 초연을 했는데 저는 이때 못 봤어요. 서영주 배우님이 하고 그때 롯데의 이혜경 배우님이 출연을 하셨는데 저는 이 자료를 이렇게 살펴보면서 너무 재밌었던 게 옛날에 정말 그 젊은 시절에 그 이희경 배우님과 서영주 배우님 얼굴이 이렇게 분장을 하고 서 있는 그 사진이 있는데 보니까 너무 재밌더라고요. 아, 이때 정말 25년 전이니 얼마나 또 파릇파릇하셨겠습니까? 그래서 옛날에 그 젊은 시절에 활동했던 배우분들 모습을 볼 수 있어서 그것도 또 너무 재밌었던 것 같습니다. 초연할 때 서영주 배우님이 이혜경 배우님이 너무 잘하셨죠, 사실. 잘하셨고, 근데 이 작품이 5인조 그 실내악단으로 처음 공연이 되면서 사실 흥행에는 그렇게 막 이게 뭐지? 이게 뮤지컬이야? 뭐 이런 의문점이 좀 있었다고 해요. 그리고 이제 작곡가 선생님도 사실 나는 오페레타를 만들었다. 이건 뮤지컬이 아니다라고 선생님 스스로 이야기를 했을 정도로 굉장히 클래시컬했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독특하다 이런 그 평가를 받았었고 그때 당시에 뮤지컬 대상이 있었는데 이제 작품상 7개 노미네이션이 돼가지고 음악상 하나를 또 수상을 하셨었어요. 근데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관객분들이 너무 이 작품을 사랑하셔서 이 작품이 이제 계속 끈기 있게 갈 수 있는 힘이 되었던 거죠. 대본에 고선홍 선생님이 이제 처음에 하시고 연출은 김광보 선생님이 연출을 하셨었어요. 초연 때. 그리고 두 분이 고선홍 그 작가님이 연출도 또 그 다음에 또 하시기도 했고 2001년도에 재공연하면서 막 그 현재의 음악의 한 70%가 완성이 되고 대본도 많이 수정을 또 하고 이런 식으로 업그레이드를 계속 해나갑니다.